금요일장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오늘장 어떤 뉴스 봐야 될지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엑기스만 쏙쏙 모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계속 들으셨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덕, 이런 변덕이라면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대규모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지 몇 시간 만에 이 이야기를 철회했고요. 거기에다가 합의에 곧 도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증시가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곧 서명할 거다 정말 작게 이런 이야기들을 내놨었는데 이번 발언은 조금은 다른 이유가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22 뉴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에서의 금리 인상 소식 있었는데요. 이제는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끈 것이 20입니다. 유럽에서는요, 이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2.25%에서 0.25%포인트, 원래는 2%였는데 0.25%포인트 올려가지고 2.25%포인트가 됐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이후의 첫 인상이다라는 데 의미가 있겠고요. 꾸준히 이 12 쪽에서는 코로나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 국면을 보여주다가 오랜 기간 동안의 이 보합, 그러니까 이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3년 만에 전격 인상이라는 데 좀 더 의미가 있겠고요. 22 총재, 이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에너지 쇼크로 인해서 이 글로벌 긴축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 전망도 올려잡았고요. 성장률은 내려잡는 이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G7 중앙은행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좀 대응을 했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연내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더 나타날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입김 효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좀 반응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확실히 좀 좋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김 효과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배경에는 이날 일간 차트 분봉을 보시면 될 텐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경에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이 문서 최종 조율 단계고 아마 주말쯤에 유럽에서 서명식 있을 거다. 나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는데 부통령이 참석할 거다. 여기에 일정과 참석 인원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에 합의한 거고 이것이 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대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번에는 좀 믿어봐도 될까?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장 초반에는 보합권 등락이었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요.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급상승으로 전환이 돼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오후장에 고점을 높이는 패턴으로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2%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다우가 1.86% 상승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1.75%,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올랐습니다. 2.54%의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았습니다. S&P 500개 기업 가운데 300개 넘는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하락 종목은 200개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밖에 봐야 될 부분은 앞서서 20일에서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이 부분보다는 그리고 또 PPI 발표가 됐었는데 PPI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여서 거의 중립 변수였고요. 사실 20일에서의 금리 인상은 다소 부담을 줄 수 있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상쇄했다. 이 발언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그마치 8%나 오름세를 보여주는 양상이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인텔 꼽아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한 단계도 아니고 두 단계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매수 의견으로 바뀌었고요. 이에 따라서 9%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반등 탄력이 가장 강하다라는 데는
주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S&P 500개 기업 가운데 상승률 탑5 알아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은 뭐니 해도 AI, 반도체, 그중에서도 메모리죠. 샌디스크가 탄력 가장 강했고요. 뒤를 이어서 요즘에 이 계측 장비 KLA의 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종목이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이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장비 업체들 탄력이 대단하죠. 미국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LA가 두 번째였고요. 램리서치, 마이크론, 에코스타 이렇게 탑5 5개 종목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겁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니까요. 그런데 에코스타는 미증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핫하다라는 것 알고 계실 테고 국내 투자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에코스타는 스페이스X의 대안 성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에코스타가 과거에 스페이스X와의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수주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스페이스X 지분을 좀 받았었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X 상장 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 대안으로 에코스타가 꼽히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 상장 현지 시간으로 12일입니다. 임박한 가운데 한 번 더 주목받으면서 이날도 상승률 탑5 안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점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미국 증시 내에서도 기술주들의 반등 탄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 가져봐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증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국내 증시, 특히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 됐죠. 이런 가운데 그 변동성을 활용하려는 상품들이 이 전 세계에서 줄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배도 모자라서 3배짜리라네요. 영국 증시에서 3배짜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상품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버스 3배짜리는 아니고요. 이 정방향으로 레버리지 3배짜리 상품이 상장되는 그 날이 현지 시간으로 12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에서는요, 3배짜리 레버리지는 출시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2배까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에서는 3배짜리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국 증시에서 이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만든 쪽은 레버리지 쉐어스입니다. 이쪽에서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요, 이 단일 종목은 아닌데 D램 ETF 3배짜리 레버리지가 상장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버스 상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영국 증시에서는 3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테슬라는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현재 영국 증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유자 가운데서 약 70%가 한국 투자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의 투자자분들 영국까지 가서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국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한국에 상장돼 있는 한국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이 2개의 종목 최근 들어서 이 고공행진을 펼치는 것 그리고 또 ETF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 미국 운용사들에서는요. 앞다퉈서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기, SK스퀘어, 현대차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미반도체, 리노공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단일 종목 2배짜리 레버리지 ETF 증권 신고서가 잇따라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 거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한 2달가량 소요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 상장될 국내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뉴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과연 반도체 공장 국내에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더 구체화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광주 첨단 3지구 장성 쪽입니다. 이쪽에 15만 평 사실상 확정됐다라는 보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정 아니고요. 후공정 쪽
패키지 공장으로 설립이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는 앞서서 지난해 11월에 유럽 최대의 공조 업체인 플렉트라는 업체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렉트의 국내 설비도 첨단 3지구 인근에 이미 짓기로 하고 최근에 설계까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뉴스고요. 민영배 전남 광주시장 당선인도 곧 대규모의 투자가 발표될 거다라면서 이 뉴스에 조금 더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 광주 전남 지역에 대규모의 반도체 단지가 조성된다면 최근 들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 봐야 될 이유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어진 소식입니다. 젠슨항이 가고 샘 올트먼이 옵니다. 이번 주말입니다. 일정은 짧습니다. 1박 2일간의 일정인데요. 상당히 바쁜 행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날은 14일이고요. 8개월 만에 방한을 합니다. 1박 2일간의 일정인데 본격적인 일정은 15일에 집중이 돼 있고요. 크게 이 3개의 기업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입니다. 판교 아지트를 방문하는데 여기에서 뭘 하냐? 챗GPT와 카카오톡은 이미 서비스가 연계가 돼 있었죠. 그래서 연계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으로는 삼성으로 향합니다. 삼성의 DX 인사이트 토크에 참석해 강연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삼성전자에서는 오늘부터요, 이 생성형 AI 3종을 사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성형 AI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챗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까지 모두 다 쓸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의 연사가 바로 이 샘 올트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대상으로 강의하고요. 이후에 임직원과의 만남도 같이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네이버 방문합니다. 이제는 거의 공식 루트가 돼버렸습니다. AI 관심 있는 그런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번쯤은 가는 네이버의 본사 1784. 여기에 또 사옥에 방문을 해서요. 네이버와도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별 기업들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이 조선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뜸한데요. 이 뉴스는 어떠실까요? KDDX 과연 사업자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솔루션이 유력하다. 한화오션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한화오션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유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평가 진행했습니다. 지금 양강구도로 진행되고 있죠. 한화오션인가 HD현대중공업인가. 그런데 어제 점수를 매겨보니까 점수차가 1점도 채 안 됩니다. 근소한 점수 차이로 인해서 한화오션이 앞선다라는 이 업계의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까.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일정이 길어지는지 아니면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이렇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관건이요. 1.2점짜리 보험 감점이 현대중공업이 받았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의 몇몇의 직원들이 한화오션의 군사기밀을 빼냈다라고 하면서 이런 감점이 적용이 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할지 말지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후속 절차로는 이 말씀드린 이의 제기하고요. 디브리핑 요 정도 남아 있고 만약에 이상이 없으면은 한 7월쯤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8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자 성정 앞으로 두 종목의 희비를 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단독 보도에서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가스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너지 이와 관련된 에너지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이 국가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는 모습이죠. 그 가운데서 가장 필두에 서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미국의 가스전을 5억 달러 투자해서 인수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스다코타주고요. A사라고 이 매체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A사의 지분 한 7%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가스의 진심이죠. 미얀마 가스전 그리고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에 걸치기까지 계속해서 이 에너지를 확보해 왔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셰일가스 이 가스전 확보전은 어떻게 될지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8월에 이사
심사회 거쳐가지고요. 승인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확보를 하게 된다면 LNG를 연간 70만 톤 정도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